여러분 안녕하세요. 화백입니다. 베란다 난주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난주는 아는 만큼 보이는 그런 금붕어죠. 내가 많이 알수록, 난주에 대해서 깊이를 알수록 난주를 감상하는 그 재미가 훨씬 더 돋보이는 그런 금붕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난주가 어떤 금붕어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파트 1에서는 난주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주의 부위별 명칭. 난주는 등 지느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우락부락한 혹이 있죠. 그게 난주의 가장 큰 특징이고, 또 한 가지라고 한다면 꼬리가 짧고 앙증맞다고 할까요? 뭐 그런 것이 난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주의 특징은 머리, 그리고 이 꼬리, 이 두 군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요 미간과 눈앞, 이것이 중요하죠. 눈앞이 긴 것이 좋고 눈폭은 넓은 게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꼬리인데, 꼬리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미견,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처, 이 부분을 얘기하고요. 꼬리의 끝에, 그 다음에 미심, 예, 꼬리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꼬리 접시라고 불리는 미명입니다. 예, 요 4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이 난주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무늬 패턴에 따른 명칭. 금붕어는 색감이 좀 단순하죠. 비단잉어 같이 화려하거나 그렇지 않고 빨갛거나 하얗거나 혹은 검정, 그 흰색, 이게 있는데, 비단잉어는 이 부분들이 적절하게 혼용되어 있지만 금붕어, 특히 난주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나 하얀색, 그리고 그 2가지가 합해진 홍백이 답니다. 근데 이제 이 단순한 무늬에 자잘한 변화들을 나름대로 좀 이름을 붙인 게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무늬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내가 기르는 난주가 어떤 무늬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류해보고 알아보는 것도 좀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물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여기 나와 있는 패턴을 똑같이 따르지는 않아요. 조금씩 다르죠. 하지만 이제 크게 봤을 때 대충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게 쇼쇼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거를 홍난주라고 부릅니다. 그냥 온몸 지느러미가 다 끝까지 빨간데 생각보다는 이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비단이거나 이런 거로 치면 정무지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냥 빨개요. 저도 이런 난주를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간 난주, 이런 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아주 흔한 거죠. 제일 흔한 난주 소적. 예, 지느러미 그 끝이 하얗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되는 것이고, 요 2가지, 요 머리 정수리 부분에 이렇게 동그란, 혹은 네모난, 또 얼룩덜룩한, 그러니까 정수리 머리 2건에 흰색 무늬가 있으면 이거를 창이 있다 그러는데, 큰 창은 대창, 그래서 오마토, 작은 창은 작아서 고마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대창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소창이라고 부릅니다. 창문이 큰 창문, 작은 창문. 예, 요런 식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부류라고 할까요? 그러면 아까는 붉은색이 중심이 됐지만 2번째 부류는 이제 이 부류부터는 약간은 우리가 홍백이라고 좀 칭하죠. 거의. 그래서 대체로 가장 흔하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요런 거 구찌베니는 이제 입술이 빨갛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라든지, 그리고
칸자시, 이거는 이제 비녀라고 하는 건데, 여기 머리에 한쪽이 이렇게 붉은색, 지금 요 사진은 왼쪽에 있지만 오른쪽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거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코시지로라 해서 그냥 붉은 무늬가 이렇게 반쯤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은근히 흔하지가 않아요. 흔할 수도 있지만 뭐 하여튼 이렇게 부르고, 요거는 흔하지 않지만 좀 금방 볼 수 있는, 구별이 쉽게 되는 거죠. 맨시로 해서 얼굴이 하얀 애, 요렇게 좀 불리는데, 여기부터는 이제 소위 그렇게 나눕니다. 적승사라사, 그러니까 홍백인데, 홍백이잖아요. 홍이 있고 백이 있고, 홍이 있고 백이 있고, 홍백인데 붉은 거의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이게 빨간 게 더 많다. 그래서 적승, 빨간색이 뭐 어떻게 이겼다, 빨간색이 우세하다 해서 빨간색이 우세한 홍백이다 해서 적승사라사 이렇게 불립니다. 예, 그럼 반대로 흰색이 많으면 백승이겠죠. 예, 이건 뒤에 나옵니다. 자,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흔히 사라사라고 많이 얘기하죠. 사라사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좀 아름답고 좀 예쁜 애들이 좀 많아요. 인기가 좀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요 사라사, 요거하고 여기 얼굴 빨간 게 맨카블이라고 해갖고 얼굴이 빨간 애가 있어요. 요런 애들은 이제 운호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쁘고, 요런 애들만 이제 모아서 이렇게 선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산뜻하고 예쁩니다. 몸도 하얗고 머리도 빨갛고, 요런 경우는 이제 백질이 더 하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사라사 같은 경우, 이거 뭐 작은 코, 뭐 이런 정도의 뜻이라는데, 사라사는 다른 게 아니고요. 요게 이렇게 콩콩콩 점 찍히듯이 박혀 있잖아요. 그 사라사가 무슨 뭐 새끼 사슴 무늬인지 뭐 그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 무늬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이게 금방 빠져요. 빠져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귀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사라사가 있고, 이치몬지랑은 요런 경우도 좀 그렇게 귀하진 않아요. 이치몬지 뭐냐면요, 이 앞에가 일자죠. 예, 일자. 여기 무늬가 일자니까, 그래서 이제 이치몬지 일문자, 예, 하나 일자 이렇게 써서 요 앞에가 그렇다 해가지고 요거 이제 이치몬지라고 좀 부릅니다. 그리고 가츠부시는 뭐 고등어 무늬, 뭐 가다랭이, 뭐 이런 식으로 붉은색이 쭉 꼬리까지 머리부터 쭉 하는 것들, 이런 건데, 이런 경우 이런 녀석도 이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여기 있는 녀석들은 이제 비로소 홍백이다 이렇게 많이 불리고, 이제 그럼 이런 정도 아주 인기가 많은 이제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보시면 하얗죠? 전반적으로 하얗고, 요런 아이들 하쿠, 우린 백통이라고 하죠. 이런 애들을 전체가 하얘니까 백통이라 하고, 요거 육린, 그러니까 우리 흔히 육린 지금 그러는데, 육린이라는 게 어떤 품종이 아니고요. 6부분의 지느러미가 빨갛다 해가지고, 뭐 입, 그리고 뭐 눈도 치고 아가미도 치고 뭐 팔도 치고, 여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윗부분에 이제 빨간 게 있겠죠. 근데 얘는 없고, 꼬리, 뭐 밑에 뭐 배 지느러미, 키 지느러미도 빨갛겠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의 아이들은 이제 육린이라고, 로쿠린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 그냥 육린이라고 얘기하고요. 뭐 유명한 히노마루, 이거는 뭐 특히 그 CRS 하시는 분은 뭐 많이 알고 있는 그 일장기, 예, 이런 게 있고, 아주 유명한 거 있죠. 이거는 단정은 난주보다는 단정붕어, 단정금붕어로 많이 유명한데, 머리 부분이 빨간, 뭐 그야말로 아주 이쁘고 산뜻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이뻐하는데 은근히 흔하진 않아요. 예, 요렇게 금붕어들이 각각의 그 체형은 체형이지만 거기서 가지고 있는 붉은색의 무늬로 인해서 나름대로 불리는 명칭이 있다. 여기 몇 가지 빠진 게 있는데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얀 부분이 많은 애들, 이런 애들을 이제 백색이 더 우세하다 해서 백승사라사라고 하죠. 요건 백승사라사지만
요거는 이제 적성이라 볼 수도 있고. 근데 뭐 대부분 요걸 그 이름 그대로 부르더라고요. 뭐 우리가 뭐 그것까지 다 따라갈 필요는 없고. 여하튼 이런 정도로 이름에 어떤 유래가 있고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은 쉽게 뭐 암기 시험 볼 건 아니니까 암기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제 난주를 우리 집 난주는 뭐야? 우리 집의 난주는 어떤 종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